여러분, 혹시 경기도의 공교육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계획의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이게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만든 문구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더 이상 학교를 그냥 건물로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생각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선언 같은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새로운 교육 비전.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동네의 중심, 바로 커뮤니티의 허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학교가 어떻게 허브가 되냐? 바로 이 3섹터 모델이 그 설계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학교가 딱 중심을 잡고 있죠? 여기에 지역사회랑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양 날개를 딱 다는 거예요. 이 세 바퀴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필요한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계획을 움직이는 힘, 그 근본적인 철학은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뭘 가르칠까를 넘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계획의 심장 같은 세 가지 가치,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네, 바로 자율, 균형, 그리고 미래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세 단어가 모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판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자율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학교가 알아서 잘해봐라 하고 믿어주는 거고요. 균형은 성적 이런 경쟁 말고 아이들이 골고루 성장하는 걸 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는요. 정해진 길만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는 뜻입니다. 어때요? 방향이 확실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정책은 바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일단 학교 안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계획 수업 평가 사이클의 변화예요. 예전엔 위에서 이거 가르쳐 하면 그대로 따랐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에요. 학생들이랑 선생님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뭐 배울까? 같이 교육 과정을 짜는 거죠. 수업도 그냥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질문하고 파고드는 탐구 중심 수업으로 바뀌고요. 평가는 점수 매겨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하고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교육의 주인이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이 되는 거죠. 좋아요. 학교 안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제 밖으로 나가봐야겠죠? 두 번째 정책은 바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습, 즉 학교의 담장을 허무는 겁니다. 이 그림 한 장이면 설명이 끝나요. 왼쪽 보세요. 학교 문이 굳게 닫혀 있죠? 이게 기존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오른쪽처럼 학교 문을 활짝 열고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배움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의 틀 자체가 바뀌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럼 이 변화를 이끄는 핵심 플레이어가 누구냐? 바로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전문가, 시설, 이런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학교에서는 하기 힘든 되게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예요. 코딩이든 예술이든 뭐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돈 내고 학원 갈 필요 없이 공교육 안에서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아주 강력한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만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반응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90%? 이게 넘어요. 이게 뭐냐면 경기 공유학교에 직접 참여해본 학생이랑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이 정책 지금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뜻이죠. 자, 학교도 바뀌고 지역사회와도 연결됐어요. 그럼 이 모든 걸 매끄럽게 돌아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튼튼한 시스템이겠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정책은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디지털 엔진과 행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디지털 엔진의 이름이 바로 하이러닝입니다. 인공지능, AI 기반 플랫폼인데요. 쉽게 말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초능력을 가진 개인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이러닝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예를 들어 학생이 글쓰기를 하면 AI가 바로 읽어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더 좋겠어 하고 피드백을 줘요. 그리고 학생마다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너는 이 부분을 더 공부해야겠다 하고 딱 맞는 학습 코스를 짜주는 거죠.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손바닥 보듯 파악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선생님 한 분이 수십 명을 가르치느라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진짜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 교육이 이제 기술의 힘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정책.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선생님들의 지긋지긋한 행정 업무에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눈을 마주치고 소통하는 데 시간을 더 쓸 수 있다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자, 지금까지 학교 안팎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바로 대학 입시입니다. 이 로드맵을 보시면 그 큰 그림이 보입니다. 그냥 무작정 입시 바꾸자! 이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죠. 1단계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체력부터 키우고요. 2단계로 하이러닝 같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공교육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을 완전히 다져놓은 다음에 드디어 최종 보스, 바로 대학 입시제도 개혁이라는 큰 산에 도전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학 입시제도 개혁, 이게 끝판왕인 거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자율, 균형, 미래, 공유학교, 하이러닝,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 거대한 빌드업이었던 셈입니다. 잃어버렸던 교육의 진짜 의미를 되찾기 위한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이 거대한 변화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제 교육은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이 3가지가 하나로 묶인 시스템이 된다는 것. 둘째, 그냥 외우는 공부는 끝.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율성과 역량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것. 셋째, AI라는 엄청난 조력자가 나타나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1대1로 돕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움직임이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숙제인 입시라는 벽을 넘기기 위한 아주 담대한 도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야심찬 계획이 수십 년간 움쩍도 않던 한국 사회의 가장 단단한 벽, 바로 이 대학 입시 제도를 정말로 허물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